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의 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은 매년 초에 선생님들께서 장래 희망을 조사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간호사를 적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하고 같은 간호학과를 가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나의 길, 나의 미래는 간호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간호사의 길을 걷지 않고요, 언어 재활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어 재활사. 지금은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에게조차 정말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언어 재활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연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연. 인생의 참 묘미 같죠? 대학교 입학하는 방법에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1학기 때는 수시 1차를 쓸 수 있었고요. 2학기 때는 수시 2차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 1차 때 간호학과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시 2차, 2학기가 되어서 수시 2차를 지원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간호학과를 지원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그 학교의 언어치료청각학과의 교수님하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는 언어치료청각학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설득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언어치료 청각학과가 미래에는 정말 전망 좋은 학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팔랑귀거든요. 귀가 매우 솔깃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호학과를 계속 꿈꿔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2차에도 간호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언어치료학과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근데 간호사는 대학교 가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도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물어봤을 당시에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직업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제가 수시 2차에는 1순위로 간호학과를 지원을 했고요. 2순위로 언어치료청각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1순위 간호학과는 떨어지고요. 2순위 언어치료청각학과가 합격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우연으로 언어재활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장학금도 받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걱정도 정말 안 했거든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언어재활사로 일하는 한 5년까지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아,
언어 재활 말고 간호사 공부할 걸. 이런 후회가 늘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간호사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 초년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어 재활사 하면은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해가지고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조금 매번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게 있어서 대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우도 사실은 간호사보다는 언어 재활사가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언어 재활 말고 간호사 공부할 거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가 지금은 발음이 괜찮지요? 말도 조금 잘하나요? 지금은 발음도 조금 괜찮고 말을 조금 잘하는데, 사실 언어 재활사로 한 5년 정도까지 일할 때는요, 저의 발음이 지금처럼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발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저의 저의 발음을 가지고 저에게 장난도 사실은 많이 쳤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이제 과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교수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술 먹었냐고. 그만큼 저의 발음이 약간 술 취한 사람들처럼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발음이 조금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언어 재활사로 한 5년 정도 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급 언어 재활사 선생님한테 저의 발음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 재활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언어 재활사는 정확한 말의 모델링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책 펴고 볼펜을 입에 물고 책을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좋지 않던 제가 언어 재활사의 일을 하려고 하니 사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기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언어 치료에 대한 커리어를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지금까지도 언어 치료나 다른 발달 영역과 관련된 책을 보면서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언어 발달 사회성과 관련해서 연구소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언어 재활 말고 간호 공부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시죠? 지금은요, 1%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지금은요, 내가 그때 간호 공부 안 하고 언어 재활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 재활을 공부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딸이 한 명 있거든요. 딸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내가 정말 언어 재활을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어 재활을 공부했던 지식들이나 아니면 언어 재활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언어 재활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아이는 부모의 영향력을 정말 많이 받구나. 부모가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족한 엄마지만 저와 제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배우고 아이를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 워킹맘으로 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언어 재활사는요, 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더 매력적인 직업군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의 상황이라던가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사실은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언어 재활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둔 엄마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아이를 두신 치료사 선생님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보다도 사실은 언어 재활사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언어 발달과 사회성과 관련해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저의 딸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